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40페이지죠. 핵심 교재. 통정 허위 표시. 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시간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가로 3번 효과에서 3항에 보면 가장 양도인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구비한 때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의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를 묻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물어보지는 않지만 출제되면 딱 이렇게 여기 통정허위 표시가 각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판례에서 아예 체크를 하고 가시죠. 오른쪽 페이지, 핵심 교재 오른쪽 페이지 92번 판례. 92번 판례를 보시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거기다 밑줄.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까지만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 행위라도 통정허위 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뒷부분은 됐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잘 안 물어보는 것이고 앞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채권자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A가 재산을 빼돌렸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자세한 요건과 효과는 여러분 채권법에서 공부한다 했죠. 채권법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총칙에서는 구체적인 요건, 효과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어느 정도 그냥 방금 밑줄 친 정도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채무자가 재산을 이렇게 빼돌림으로써 무자력자가 되고 쉽게 말해서 재산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의야, 악의. 그 다음에 채권자를 해친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악의, 그 다음에 무자력자. 이 무자력자라는 개념도 이것도 그냥 채권법 가면 좀 무자력자의 개념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예 돈이 한 푼도 없게 됐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재산이 남아 있어도 채권자 집행을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부족 상태, 무자력자. 그다음에 사해 행위, 채권자를 속이고 해치는 행위,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이 갑에게, 그다음에 이 B에게도 악의, 즉 그런 사실을 알고서 A를 도와준 악의의 그 요소가 있을 때는 이 C가 B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A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이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어디서 공부한 적이 한 번 있었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사건의 종류, 형성권 중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권, 재판상 형성권.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권의 자세한 것은 채권법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자. 자, 됐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내려갑니다. 제3자에 대한 효력 나오는데요. 제3자에 대한 효력. 역시 여러분 1항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 잘 물어보는 부분이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히 통정허위 표시에서. 그리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지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이제 D한테 이렇게 넘겨버리면 A는 D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D의 것으로 이제 확정되겠죠. 그럼 이제 A는 B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냐 하는 것이 2항에 나옵니다. 결국 이 D에게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결과 A는 B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한다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A는 B에 대해서 주장한다든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2번입니다. 자, 이것은 잘 안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 또 주의하셔야 돼요. 선의 3자에서 다시 팔렸는데 자, 얘가 여러분 그 그림에 누구로 나와 있어요? 악의의 전득자로 나와 있죠? 악의의 전득자. 예? 자, 이런 사실을 알고서 뒤로부터 넘겨받은 악의의 전득자. 이 자에게는 과연 대항할 수 있냐? 이 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네, 대항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종지부를 딱 찍어버렸기 때문에 법률 효과는 여기서 끝입니다.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자가 악이라더라도 이 자에게
역시 대항할 수 없다. 왜냐? 선의 3자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제3자에 대한 효력 부분도 별을 달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가로 4번 부분. 그리고 뭐 제3자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3자가 얘네들은 얘한테 대항을 못해도 선의 제3자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D 입장이라면 네? 이렇게 해서 빼돌린 재산을 여러분이 샀다. 근데 별로 내키질 않는다 이건. 예? 사실을 알고 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갖고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B한테 무효 주장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줬던 매매대금 다시 돌려받고 되돌려 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 제3자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요. 여러분 지금 설명하는 게 그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을 때 이 제3자의 선의 이건 과연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느냐? 이건요. 비, 통, 착, 사강,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의 무효치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통인데 107조에서 110조까지 공통인데 이때 제3자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란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이 상황에서는 주로 A가 입증책임을 부담, 증명책임. D가 악이란 사실은 A가 증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때 제3자의 선의는 뭐 된다? 추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추정받는 자는 스스로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면요. 제3자 개념을 묻는 제3자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그 제3자에 해당되는 자, 해당되지 않는 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거기 자 왼쪽에 특히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있죠. 해당하는 자. 자, 부르는 부분 일단 가로 좀 쳐보세요. 기억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등기 가로. 저당권 설정받은 자,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받은 자니까 저당권자죠. 가로. 그 다음에 니은은요.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밑줄.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다가 미음에 허위 표시한 채권 가압류한 자 가압류 가로. 그 다음에 비업에 가장매매 매수에 대한 압류 채권자 가로. 가압류 압류. 자, 그리고 이런 거 출제할 때요. 앞부분을 고치진 않습니다. 읽은 그 문장의 앞에 부분을 뭐 이렇게 비틀어서 내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가로친 부분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좀 어렵습니다. 자, 칠판 잘 보세요. 여러분,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건요. 이 통정허위 표시 이 부분 특히 시험에 나옵니다. 비진이 안 나오고 차고 안 나오고 그냥 갈 수도 있어. 통정허위 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거리가 대단히 많거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때 이때 제3자의 개념은요. 자, 이게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자, 여러분.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자, 지금 기역자로 막 꺾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어져야 이자가 제3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저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취득한 자. 맞죠? 제3자. 선이면 이자에게 대항 못한다. 악이면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어때요?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아니 B한테 재산을 빼돌려놨더니 B가 자신이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니까 자기 명의로 돼 있잖아. 이 부동산. 이거 은행 가서 서류 제출하고